본인의 고향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죠. 알면 알수록 흥미롭습니다. 도깨비 얼굴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것도 스케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모에 놀라고 인심에 또 한 번 반하는 그곳.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세상에 장이 이렇게 큰 장이 있나. 어머니의 품처럼 누구든 품어주고 제 꿈을 이루고 지금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곳이 선산이거든요. 남다른 꿈을 이뤄가는 원동력이 되죠. 여기를 더 발돋움해서 저는 목표가 한 100억 되는 게 목표입니다. 고향이 있다는 것은 뜨끈한 국밥처럼 힘이 됩니다. 고향에 대한 믿음? 그냥 내가 여기서 잘 자랐구나 하는 그냥 그런 믿음. 고향이 좋아 지키고 다시 돌아와 행복한 사람들.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선산에서 고향의 향기를 느껴보시죠. 조선시대부터 선산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유서 깊은 고장. 번성했던 역사의 흔적과 이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선산으로 떠나봅니다. 낙동강 줄기 따라 펼쳐진 넓고 기름진 평야. 비봉산이 날개를 펼쳐 감싸는 듯 마을이 어우러진 곳. 학문을 우러르고 백성이 순박하다 알려진 선산입니다. 하하, 세월의 옷을 입은 골목길. 선산은 느림의 매력이 있는 곳이라지요.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동네의 과거를 추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주민들이 특별한 활동에 나선다는데요. 자, 어떤 일일까요? 일찍 오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러면은 오늘 다 나오셨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일자로 객사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하고 그다음에 낙남로로 가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첫 손으로 꼽은 선산 객사.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나 외국 사신이 묵던 숙소인데요. 조선시대 큰 규모로 존재감이 뚜렷했지만 지금은 그 일부만 남았다고 합니다. 네, 요 가운데가 억간이고 여기에 걸패와 전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요? 네, 걸패와 전패가 있어서 임금님께 이제 오면 아이고 일 잘하겠습니다 하고 진문 안에서 하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 또 출장지로 다른 데로 이제 뭐 대구 부로 가게 되면 가서 일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임금님께 인사하고 가는 관리들이 오거나 또 이 장소를 떠날 때 이제 절을 올리고 임금께 예를 갖추던 곳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성과 임금님의 업무를 보시던 관이 여기 이제 모셔져 있는 공간이어서 굉장히 관청 건물로서는 굉장히 격이 높아야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격이 다른 건물이라 그럴까요? 색다른 점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답니다. 여기 보면 귀신 모습 보이시나요? 네? 도깨비 얼굴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것도 스케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요 뒤에 보시면 우리 요술 램프 같은 생긴 이런 그 복화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그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나무 조각을 보면 코끼리, 낙타 같은 이국적인 동물 모양이 보이죠? 외국 사신도 묵던 객사라는 게 느껴지네요. 지역의 소중한 유산을 알아가고 기록하는 주민들. 왜 이런 활동에 나선 걸까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도 향후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구건물이 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추억을 우리가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통해 가지고라도 지도에 남겨놓자.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하고 남겨두면은 몇십 년 지났을 때는
소중한 자료가 될 거다. 그런 마음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회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산의 수호신처럼 버티고 있는 건축물인데요. 선산 읍성을 오가는 관문이자 외적을 막는 방어문인 남문과 문루인 낙남루입니다. 예, 홍예. 근데 이게 원래 동서남북으로 4개의 출입문이 있었는데 남문은 정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선산 군 자체가 조선시대 때부터 강을 통한 물류라든지 전체 그 상권의 중심지가 선산 이게 어휘였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도시 정비를 핑계로 전국의 수많은 읍성을 허물었는데요. 선산 읍성도 그 운명을 면치 못했지만 2002년 남문을 복원했고요. 다시 선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골목마다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고향 마을. 추억을 소환하는 가게도 빼놓을 수 없죠. 깨끗하게 해놨잖아.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할머니부터 모친 우리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3대에 걸쳐서 했거든요.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집을 이렇게 운영해 오셨었거든요, 방앗간을. 전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선산에서 만났지. 네, 제일 많이 나가죠. 우와, 100년 전통의 방앗간이로군요. 이야, 고소한 기름 냄새가 하루 종일 풍기는 동네 방앗간. 대를 이은 맛을 알아본 손님들이 전국에서 찾아와 선산의 명물이 됐습니다. 그 옛날 외할머니가 디딜방아로 기름을 짜서 장사를 시작한 방앗간. 2대인 어머니에 이어 손자가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거는 지금 한 8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외할머니가 한 연도가 한 40년, 우리 어머니가 한 60년. 그러니까 저까지 하면 대충 한 1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이 방앗간 원조였죠. 100년이면 한 시대가 바뀌는 세월. 고향이라 오롯이 지켜왔습니다. 삼대를 이어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는 방앗간.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는 건 당연하죠. 요거 하나. 이곳을 찾는 단골 덕분에 오래도록 방앗간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답니다. 집에도 별일 없죠? 네. 아니 요새 전기 요금하고 되게 많이 올랐는데 예년 비해가 한 코로나 후보 돼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올랐죠. 그래도 여전히 가게가 잘 버텨주셔서 네. 감사해요. 또 고객님들이 와가 또 도와주시니까 제가 버티고 하는 거죠. 또 오랫동안 이걸 해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믿음이 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게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남다른 자부심으로 방앗간을 지켜온 3대 사장님에겐 남은 바람이 있는데요. 고춧가루나 참기름 이런 품목을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가 맛있게 하여튼간에 제조해가지고 뭐 깨끗하게 공사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가 빛나고 싶네요. 하여튼 그래도 영광스럽다 그렇게 끝나고 싶네요. 제가. 옛 모습을 간직한 곳도 있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 고향 풍경도 많이 달라졌죠.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지고 간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을 탐방이 그래서 의미 있는데요. 붓과 색연필을 오랜만에 잡고 서툴지만 진지하게 도전 시작. 골목을 걸으며 기억 속에 남은 추억 속 장소를 그려보는데요. 내 고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추억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82년도에 1월 17일 제가 결혼한 장소예요. 82년도 1월 17일 선산 장날에 결혼했어요. 그때 유행하는 하얀 모자 쓰고
선산읍 지도에 주민들이 그린 그림이 담기게 되는데요.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 기록은 선산의 또 다른 내일의 역사로 남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 뭐 앞들도 그렇고 뒷골도 그렇고 뭐 가보면은 이 뭐 우리 거라 하는 어떤 그런 느낌, 이게 제일 고향을 지키는 기쁨이라 할까요? 선산 역사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곳, 바로 선산시장입니다. 매월 끝자리 2일과 7일에 대규모의 5일장이 열리는데요. 선산의 관문인 낭남루에서부터 수백 미터 거리가 노점들로 송황을 이루죠. 일자로 쭉 뻗은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야, 선산을 찾는 상인도 감탄할 정도랍니다. 다른 장은 가면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골목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주차장이 바로 복개천에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일자장이라서 저 위에서 이제 처음 구경을 왔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세상에 장이 이렇게 큰 장이 있나. 저도 처음에 놀랐거든요. 계속 내려오면 계속 일자예요, 일자. 아마 전국에서 일자장은 여 경북 선산에 선산 5일장밖에 없지 않겠나. 장사 준비로 바쁜 아침인데 뭘 하시는 걸까요? 신중하게 매긴 가격을 적고 계셨네요. 오늘 장사를 좌우할 핵심이죠. 오이가 꽤 많은데 얼마나 팔지 걱정은 안 되시는겨? 제 트레이드 마크 이겁니다. 이 분홍색 딱 모자 쓰면은 수건 두르면은 전지 알아요. 역시 자신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오이 따고 그거를 이제 이쁘게 담아서 오이 때문에 다른 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네, 그래서 제 판매 주 무기는 저는 신선함이에요. 신선함. 와우, 일찍 준비를 마친 곳도 있습니다. 직접 반죽을 밀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현란한 손길로 하얀 반죽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뭘 만드는지 짐작하시나요? 막 꽈배기의 달인이라 해도 되겠죠? 손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예.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예, 요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이 선산시장에서만요? 예. 선산은 요 이제 선산은 아시다시피 5일장이니까 5일 한 번씩 걸릴 때마다 요 오고 나머지는 제가 요 또 다른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내공을 갖고 있었네요. 이야, 이 튀기는 솜씨도 예술 아닙니까? 예술이에요. 제대로 튀기면 이게 한 5, 6시간은 유지가 될 수 있고 조금 덜 튀기면 족이 올라가서 이게 조금 꺼진 현상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튀기는 사람이 노하우죠. 지난 10년간 모진 시간을 견디며 시장에서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사람들을 사로잡는 건 뭐니 해도 시장 음식이죠. 고소한 냄새 따라 손님들이 모여들고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풍성해집니다. 사람에 대한 그런 성격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장은. 계속해서 선산 5일장을 구경하다 보면 보는 재미, 사는 재미에 시간이 훌쩍 흐르기 쉬운데요. 속이 출출해질 때쯤 등장하는 시장 맛집. 재순아 어디 주면 되노? 요 마실 거라 아마. 와우, 즉석에서 구운 불고기를 손님상에 바로 대령하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뜨끈한 국밥도 함께 곁들이면 금상첨화. 어제 다른 데하고 틀려먹는 게 부드러운 게 선지도 많이 주고 이거 너 우거지도 좀 부드러워하고 참 좋네요. 우리든 간에 선산장 오늘 잘 왔어. 이곳은 메뉴가 단 3가지. 닭게장과 선지해장국, 석쇠 불고기로 16년째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에 2번은 닭게장, 주에 1번은 선지국, 저녁에는 소주 안주, 석쇠국. 아주 담백하고 시원하고 좋아. 아주 양도 많고. 손님들이 반한 국밥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닭을 끓이면은 거품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거품 걷어내고 있는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닭은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일 큰 닭 16호짜리 평균 잡아서 한 50인분 정도 되고요. 이 소스로 한 10소 정도 나갑니다. 장날에는. 기본은 선산시장표 재료라는데요. 채소든 닭이든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든든하답니다. 그리고 대파. 한 가지 더. 하루 전 끓인 국을 냉장고에서 살짝 얼리고 숙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이게 살짝 얼었다가 녹으면 다 없어져요. 국물에 완전히 다 스며듭니다. 24시간 있다가 나온 맛하고 맛이 틀려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손님들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야 깊은 맛이 난다고 하네요. 타지에 나가 마음도 몸도 지쳤던 사장님은 고향에 돌아와 다시 자신을 찾았다는데요. 어디 가서 좀 기댈 때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네. 고향에 대한 믿음? 그냥 내가 여기서 잘 자랐구나 하는 그냥 그런 믿음. 네. 선산시장에는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몰이입니다. 24년 동안 버려져 있던 상가 공간을 청년 상인이 운영하게 되면서 확 달라졌다는데요. 덩달아 전통시장과 다른 색다른 분위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젊은 사람도 늘었답니다. 청년몰이 생겨서 사람이 이제 나이가 어려졌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어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게 모기 퇴치 향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이렇게 정량으로 잘 만들어서 잘 측량을 해야 돼요. 솔루빌라이저는 물하고 기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바로 부어도 돼요.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것도 청년몰의 장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에. 시장 자체는 되게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잘 안 오는데 청년몰이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없이 이제 구경하면서 또 장을 볼 수 있어가지고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다른 청년몰은 오래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 그러나 선산 청년몰은 탄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청년몰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서 무료로 체험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저렴하게 가서 이제 체험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저희 선사 주민분들 이런 단체하고는 같이 이제 협업해서 저희가 체험 수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몰이 정착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노력해온 김수연 씨. 7년 전 비누 공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들던 비누를 활용했다는군요. 하지만 청년 지원을 받아 정착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창업하는 청년 상인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로 이겨낼 수 있었죠. 속가지가 먹고 남는 초유는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환경에도 좀 안 좋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재료를 버리기에는 아까워가지고 이제 비누에다가 이제 활용을 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의 목장과 상생할 수 있는 그녀만의 사업 전략은 통했습니다. 이야.
고향이란 든든한 울타리가 큰 힘이 된 것이죠. 선생님인 엄마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창업을 해서 제 꿈을 이루고 지금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곳이 선산이거든요. 제가 여기를 떠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빛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산시장이 젊어지고 있는 증거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기름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좀 이래 제거해서 진열하자. 알겠습니다. 조금 과감하게. 대를 이어 선산시장을 지키고 있는 부자의 일터. 시장에서 30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육점입니다. 기름 잘 안 보이고. 처음 아버지는 사료 가게를 운영했었다네요. 돼지 파동, 소 파동이 나서 예상 사료 대금을 안 줘서 그 농가에 이제 돼지로 가가라 해서 사료값으로 그래 한 마리 두 마리 가오다 보니까 그래가 이제 제가 이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젠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육점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포부와 목표를 분명히 해서 듬직합니다. 한 몇십 년 동안 해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해온 것도 많으니까 좋은 추억이 많아요. 성공도 많았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더 발돋움해서 저는 목표가 한 100억 되는 게 목표입니다. 매출이. 이곳엔 청년들이 모여 함께 일해서 분위기도 좋은데요. 이것도 친구입니다, 친구. 학교 친구예요? 네, 학교 친구예요. 초, 중, 고, 대학교도 같이 나갔어요. 세대 교체를 해도 될 만큼 아버지의 일이 크게 줄었죠.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는 가게를 대를 이어서 하는 건 너무너무 보기 좋은 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시장을 봐서도 뭐 긍정적인 생각을 생각합니다. 분주했던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5일장도 다음을 기약하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만났던 오이 사장님,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저 1,000원짜리 부자예요. 이거 오늘 많이 버셨어요? 오늘 그런 대로 걸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장에도 오시겠네요. 네, 와야지. 더 일찍 와야지. 오늘 7시 15분에 왔는데 조금 더 일찍 와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물건을 내려야 훨씬 더 빠르고. 근데 이게 돌아오고 물건 내리고 하려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올 생각에 한 30분 더.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이곳을 찾는데 없으면 또 이것도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큰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와서 또 해야죠. 사람 냄새 나는 시장 풍경. 늘 똑같아 보이지만 매번 사람들의 삶이 있기에 이곳은 변화무쌍한 공간입니다. 선사는 저 자신을 되게 빛나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함, 포근함, 이게 선산이 주는 저한테 정감 있는 단어로 이렇게 다가와요. 내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고향은 그들에게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희망을 주는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로고 그런 게 이제 보이죠. 6월 말까지 얘기할 때에는 7월 한 15일까지 합니다. 바다가 있어서 좋아요, 진짜. 내 삶의 터지니까. 터지니까. 어머니 자리는 왜 없어요?
옛날에부터 안 맡아서. 내가 무공회를 파니까 손님들도 무공회를 먹는 거죠.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교류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서로의 안부도 물어주고 그게 이 전통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겠습니까? 끈끈한 정.